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시다 보면 증여세 없이 5억 원 계좌 이체하는 법 이런 썸네일의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솔깃하셨죠? 저도 그래서 그 솔깃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없이 5억 원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따른 내용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증여와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 원까지는 증여세의 최소 세율인 10%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금 30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의 경우보다 최대 7억 3,9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절감됩니다.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요건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자금에 쓰기 위해서 증여를 했을 때에만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조세 혜택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죠. 그럼 이제 창업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의 명목으로 증여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증여 당시에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회사를 창업하면 될까요? 회사의 형태는 법인도 있고 개인기업도 있죠. 먼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도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업종은 1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수도, 건설업, 음식점업 등도 해당되고요. 또 정보통신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궁금한 업종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을 취득해서 부동산 임대업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등 사무실을 창업하는 비용 역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의사로서 개원을 할 때의 개원 비용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이나 여객운송업 등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가능한 점이 있어요. 그럼 세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업종으로 창업을 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뒤에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 목적에 이 받은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로 창업이 아닙니다.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를 통해서 승계하는 거, 또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과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업종을 추가해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또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나서 추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처음에 증여받았을 때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30억 또는 50억까지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을 증여받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현금, 채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을 증여받아서 창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랑 건물,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차후관리 요건도 조금 까다로운데요.
일반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물론 이전에 신고한 이 증여세는 최종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지만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면 이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사전증여가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렸던 이전의 영상에서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창업자금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긴 합니다. 이 사전증여와 관련된 상속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 이후에는 창업자금 사용 내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2년 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또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는 등의 이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를 한 것처럼 부과되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히 파악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 다른 특례랑은 중복이 될까? 다른 특례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있습니다.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가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라고 해서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하기만 해도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죠.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을 수 있지만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장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서 꼼꼼히 판단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5억을 증여세 없이 어떻게 계좌 이체할 수 있는지 다들 아셨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증여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